One, two, three. 안녕하세요, 감성입니다. 오리가면이 찢어져서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당분간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편집을 할 때 어떤 클립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시나요? 수많은 촬영본 중에서 어떻게 클립을 고르시나요? 가장 예쁜 화면? 아니면 같은 분위기의 장면들? 그것도 아니라면 시간 순서? 영상의 종류에 따라 클립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저는 촬영 단계에서부터 편집의 구성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클립들을 잘 구성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숏이라는 기본적인 영상의 단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숏은 촬영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숏은 연출가가 액션이라고 말할 때 시작해서 컷이라는 말로 끝나는 중단되지 않는 촬영 장면입니다. 숏이 모여 씬을 이루고 씬이 모여 시퀀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퀀스들이 모여 하나의 영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편 영화 한 작품 내의 평균적인 숏의 길이는 7초에서 9초 정도 되지만 장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액션 영화는 조금 숏의 길이가 짧겠죠. 이 숏의 요소들은 다음 숏과의 편집을 위해 필요합니다. 관객들은 편집으로 연결한 영상과 사운드를 통해 영화를 이해합니다. 이야기 전개를 위해 편집은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숏의 6가지 구성 요소가 편집의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을 만들어줍니다. 숏의 6가지 요소는 동기, 정보, 구성, 사운드, 카메라 앵글, 그리고 연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기입니다. 동기는 편집의 요소로 편집자에게 다른 숏과의 연결을 위한 이유나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동기는 시각적일 수도 있고 사운드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혼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손의 작은 움직임이나 몸 자세의 변화,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 코를 훌쩍이거나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 어깨를 쓰다듬는 것 등 모든 씬들은 다음 숏을 위한 동기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동작은 책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은 시계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코를 훌쩍이는 것은 어깨를 쓰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숏은 다음 숏을 위한 연결의 일부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합쳐서 연결해보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려고 할 때 감기에 걸린 여성이 책을 읽으며 누군가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이런 씬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영상을 찍을 때는 마스터 숏을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 숏별로 촬영을 했지만 후반에 작업을 거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그 숏을 쓰지 못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를 대비해 풀샷으로 고정된 화면에서 씬 전체를 촬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숏이 부족하더라도 연결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숏을 찍지 못해서 연출이 조금 부족해지긴 하지만 말이죠. 두 번째로는 정보입니다. 각각의 장면은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호기심을 유발하려면 시각과 청각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여자는 누구인가? 그 여자가 읽는 책은 무엇인가? 몇 살인가? 차림새는 어떠한가? 그 방은 어디에 있는지? 창 밖으로는 무엇이 보이는지? 창 밖과 방 안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또한 방 안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관객이 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구성입니다. 하나의 장면은 프레이밍과 심도, 프레임 내의 주 피사체와 보조 피사체로 구성됩니다. 프레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프레임은 장면의 경계를 말합니다. 프레이밍이란 우리가 보는 세상을 영상의 화면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을 통해 연출자는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않을 것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사운드입니다. 사운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은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로 씬이 넘어갈 때 아니면 숏이 넘어갈 때 이런 상황에서 화면만으로는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만약
새소리를 들려준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방 밖으로 나가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는 카메라 앵글입니다. 카메라 앵글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법칙에 대해서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은 타당한 이유나 동기를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영상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컨티뉴이티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물의 오른손에 시계가 끼워져 있었는데 다음 장면에서는 왼손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이 없다 보면 당연히 화면이 튀고 관객이 이상함을 느끼기 때문에 꼭 씬을 촬영할 때는 항상 모든 물건과 소품들과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숏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편집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여행 영상이나 브이로그나 이런 장면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지켜서 편집을 하거나 촬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숏의 구성 방법을 일부는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인물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 3가지 정도는 숏을 한 번에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어서는 장면이라고 하면 전체 일어서는 장면을 한 번 찍고 클로즈업으로 한 번 찍고 또 반대편 구도에서 한 번 찍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금 샷을 여러 번 찍어 놓으면 연결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라든지 이런 장면에서 크게 화면이 튀지 않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 영상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집에서 좀 용이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조금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다. 아니면 70세 노모, 80세 노모다 라고 하시면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영상을 찍는 걸 알고 영상을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함께 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한두 번 정도의 부탁은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 함께 했을 때는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한 장면을 찍어보시는 것도 좀 영화적인 느낌을 내는데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숏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초적인 내용을 섞어가면서 이제 제가 만든 영상과 함께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